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자, KT 올레 IPTV로도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시황 분석의 대가인 김동섭 이사와 함께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하고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이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특집 코너 센 이슈 진단에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와 함께 추리은 글로벌 경기 부양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현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최근 자동차 산업과 함께 고성장이 예고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블랙박스 시장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요. 음식료주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우는 시간 갖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갔는데요.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같은 빅 이벤트가 이어졌지만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FOMC에서 제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됐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고지로 바짝 다가서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2.22% 상승하면서 1993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4,954억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와는 달리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21% 상승하면서 521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111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QE3가 발표된 가운데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5원 30전 하락한 1123원 10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QE3 단행이 발표되면서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즐겁게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 이상 상승하면서 13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133만 2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3인방도 나란히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도 2% 이상 오르면서 37만 8,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0.31%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4%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모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0.17% 보합세, 2위를 달리고 있는 파라다이스도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CJ 오쇼핑은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고요. 안랩이 1.14% 상승하면서 12만 4,7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M과 CJEN은 1%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 강보합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전략폰을 선보이면서 디스플레이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2.46% 상승하면서 13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와 SK하이닉스도 2%가량의 상승 흐름, LG디스플레이는 3% 이상 상승하면서 28,1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2% 이상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 역시 5%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5% 이상 상승하면서 5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증권 7%, 우리투자증권도 7% 이상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4% 이상 오르며 9,1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키움증권도 3% 이상 상승하면서 64,2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은행 지주사들이 14일 강세를 나타내며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2.64% 상승하면서 36,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2% 이상 상승한 모습, 우리금융 3% 이상 상승하면서 11,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QE3 단행에 따라 증가가 유동성 있게 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주가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62% 상승하면서 24만 3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나란히 2%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만이 0.78% 약보합세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FOMC의 제3차 양적 완화 결정에 따라 경기 민감주인 조선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 이상 오른 모습이고요. 삼성중공업도 2%, 대우조선해양도 3% 이상 오르며 26,1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현대미포조선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한지중공업이 가장 높게 4.3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QE3 시행에 따른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유가주들이 나란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4%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OL과 GS도 3% 이상 상승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큰 조치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전기가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재룡전기 2%, 재룡산업도 4%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머슨퍼시픽도 4% 이상 상승하면서 3,97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휴바이론이 거래 재개 첫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 가까운 상승세 이어나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이사님께서 줄곧 말씀해 오셨던 대로 시장 흐름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FOMC 회의에서 3차 양적 완화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그 FOMC 회의에서 많은 그 투자 전략가들은 이제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재정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그 전에 미리 해서 시장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결국에서는 이제 3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3차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글쎄 이것이 큰 것이냐 작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예상 밖으로 벤버랭키 의장은 매우 강력한 것을 주장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방향성을 아주 크게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무제한적으로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MBS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것을 매수를 하는데 한 달에 약 한 850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당한 그 힘이 시장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고 1차, 2차 양적 완화를 진행했을 때 시장에 남겨진 그 움직이지 않는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차 양적 완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400억 달러 규모 외에 450억 달러가 추가해서 한 850억 달러가 매달 진행이 될 거고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국채를 팔아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가 지금 거의 뭐 제로금리죠. 명목상으로 한 0.25 정도 있었지 지금 제로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2014년 말까지인데 2015년 중순으로까지 연장이 됐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 한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됐느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2007년도 대세 상승 그 장 때 실업률이 6.8%, 9%, 그 다음에 7%대 초반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2%였기 때문에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 한들 그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벤버랭키인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죠. 실업률이 지금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양적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개선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그 경제 진단에서도 사실 경제 활동이 최근 몇 달간은 이제 완만한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8%대로 유지하고 있고 가계 지출은 개선되지만 기업이 고정 투자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도 그게 별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또 장기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이라면 우리는 계속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만 유지된다면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일, 마지막 프로그램의 카드를 꺼집어낸 거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언급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강력하다고 했던 것은 벤버랭키 기장이 안 됐을 경우 추가적인 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컸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주가 상승 시마다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좀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글로벌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국내 증시 흐름과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오늘 갭상승이 좀 큽니다. 이게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갭상승을 메워주는 하락이 혹시 온다면 그는 매수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가 작년 8월에 고점에 대 2230일을 향해서 갈 겁니다. 중간에 저항 때는 2050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 1차 목표는 2050, 그 다음에 2230일, 그 다음에 2540을 두고 보셔야 되겠고 갭상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메워준다 그러면 그거는 저점 매수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정상이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계속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이게 참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이상 상승이 안 되는 소강 상태가 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변 종목의 집과 상승의 온기가 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지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유가 상승이 아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학 정유주 쪽에서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어쨌든 초강력한 어쨌든 거의 북한발 대포동 미사일을 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초특급 그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전과 좀 다릅니다. 예전에 QE1 그리고 QE2 양적 완화 1차 2008년에 썼었죠. 그리고 2010년에 2차를 썼었고 2011년에 정확히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장기채를 매입하고 단기채를 매도하는 그런 전략까지 썼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증시는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양적 완화라는 걸 푼다는 건 경기도 안 좋고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QE3를 좀 이번 달에 안 쓰지 않을까 저도 예측을 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일단은 근데 어쨌든 빗나가도 좋은 소식이 흘러들었었습니다. 결국 그 소식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2,400억, 기관이 3,000억. 무엇보다 외국인은 8월 달에 프로그램 매수로 8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물론 거기엔 국가 차익 물량도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따 투자 전략 때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이번에 참여를 못했었기 때문에 기관이 지금이라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이때다 싶다 하고 일단 차익물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는 건지 일단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잘해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올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부터 분명히
대통령이 정책 대응 항상 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늦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이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뭐 전업종이 거의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전업종 팔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동안 매집을 사실 안 했던 외국인의 하악업종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정유주들 아주 좋다고 보고 있고요. 철강업종도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300억, 전기전자 500억, 운수장비 690억. 운수장비는 자동차 업종보다 조선업종을 더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세인데요. 대형주 시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코스닥 좀 많이 매매하셔서 최근에 수익 올리신 분들은 좀 정리 좀 하시고 대형주로 넘어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외국인 기관 26억, 55억 던지고 있고요. 개인 100억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코스닥은 좀 정점 거의 8분 응선, 9분 응선 찍지 않을까. 물론 지수는 540선까지 좀 오를 여지는 있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꼬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외국인이요. 만기가 지났다. 이제 현물 매입한 거에 대한 이유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이따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만기 지수 때 사실 외국인이 그렇게 올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9월 선물 옵션 합성 전략으로 짜놓은 거는 상당히 상방 포지션이 아니라 하방 포지션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올릴 마음이 없었던 거고, 뭐 어떻게 참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결국엔 밤에 미국에서 QE3를 쓴 거고요. 드라기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8월달 때도 유럽 통화 정책이 나오고 만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결국엔 8월달도 그렇고 9월달도 그렇고 좀 상당히 메이저들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 어제 옵션에서 어제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이라도 하자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쪽박을 찼습니다. 진짜로 어제 완전 쪽박을 찼는데요. 현물도 다 팔아버렸는데 오늘도 또 팔고 있습니다. 기간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국가는 미리 알았을까 하면서 국가가 최근에 국가 차익 물량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도 5천억 넘게 들어왔고요. 국가에서 알고 있었는지 외국인이 알고 있었는지 뭐 그거는 솔직히 제가 말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저는 외국인은 최소한 어느 암암리에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는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쪽박을 찼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앞서 많은 분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FOMC 결과 총 중요한 5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팩트는 3가지지만 정책은 3가지지만 5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겨우시더라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달 400억 불의 MBS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산 매입입니다. 뭐 부동산을 사든 건물을 사든 그런 자산 매입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40조 원씩 투입을 매달 하겠다. 단 종료 시점은 없다. 무제한이다. 언리미티드 퍼처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제한 채권 매입을 하겠다. 상당히 유동성을 펼칠 수 있는 통화정책을 펼치는 전략이죠. 두 번째입니다. 초저금리를 6개월 정도 늘리겠다. 2014년 말로 예정돼 있던 걸 2015년 중반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그런 자극이 더 되겠죠. 계속 금리가 낮은데 인플레이션 자극이 나오니까. 근데 버냉키가 이번에 정말 쇼킹하게 그 추가적으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위험이 만약에 커지면은 또 다른 대책이 준비가 돼 있다. 경기 회복 전에는 자기는 섣불리 금리 인상 계획 없다. 경기 회복은 미국은 2015년부터 진행될 것이다. 말 그대로 초저금리 2015년까지 한 건 경기 회복이 그때까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 전에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완전 단언을 해놨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011년 6월에 시행된 거죠. 단기국채를 매각하고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채권의 어떤 듀레이션을 확대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왜 연장하느냐? 결국에는 앞서 첫 번째 MBS에 대한 자산 매입, 결국엔 유동성을 펼치는 전략이죠. 아까 이 세 번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유동성 확대를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MBS 매입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언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정책은 아니지만 MBS만 매입하기로 했지만 노동시장, 즉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전에는 모기지 채권 말고 국가 채권도 매입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재정 지출, 지금 재정 절벽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밤에도 제가 1시 반에 일어나서 여태 뭐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한데요. 어쨌든 재정 지출 삭감 그리고 연말에 감세한 연장 이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치열하게 대립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선이 있죠. 11월에 오바마 롬니가 있는데 롬니가 공화당이죠. 공화당 쪽에서 상당히 이 양적 완화를 반대할 겁니다. 근데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절벽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버닝키가 말을 하면서 의회에 공화당의 협조를 직접 요청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즉 자기는 이런 양적 완화 할 거고 정치권은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도와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 말 5가지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었습니다. 사실 지겨우실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워낙 많이 아침에 뉴스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QS를 쓰더라도 오늘 정책에 오늘 이머징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 후에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저는 고객들과 현대중공업, GS 이런 것들을 아침 시초가에 일단 많이 질렀습니다. 그동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던 걸 오늘 3, 4% 올라도 질렀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E 때랑 흐름이 다릅니다. QE2 때 양적 완화 2차 때는요. 독일이나 중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반발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러지만 이번에 양적 완화 3차는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강력한 양적 완화가 났기 때문에 시장은 더 오버슈팅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을 당연히 사야 됩니다. 오늘 2,000선 가까이였는데요. 여태까지 박 팀장이 1990선에서 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 안 했는데 2,000선에서 사라고 하면 이거 상품 흘리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만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무제한적으로 돈이 풀릴 수가 있고요. 그 돈이 어디로 오느냐? 제로금리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투자가 지금 상당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흘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아침에 많이 안 사는 것 같았지만 오늘 현물 2,800억 사고 있고요. 아침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8조를 샀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에서 3조를 샀고요. 외국인이 7월 드라기 발언 이후에 정확히 9조 9천억 오늘 빼고 샀습니다. 이 물량 다 알고 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올지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투신권도 몰랐고요. 애널리스트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예상은 못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미리 사놓고 현물을 또 땡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늘 차트를 보니까 2150에서 2180까지는 최소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정도 가야지 현물을 팔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말까지 연말 배당까지는 안 팔지 않을까. 그러면 같이 사줘야 됩니다. 오늘 개인 6천억 팔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산 종목들 몇 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전차군단은 저는 제외하겠습니다. 왜냐? 환율이 원화가 계속 강세가 될 거고요. 수출주인 제조업, 전기전자, 자동차는 좀 이익이 유동성은 펼쳐지지만 이익은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면 원화는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전쟁입니다. 지금 유로도 계속 약세로 가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에 좀 민감하지 않은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낙폭 가대주가 엄청 많습니다. 조선주, 정유주, 그리고 상품주, 화학주, 그리고 철강, 건설. 이 딱 지금 제가 5개인지 6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업종 가대 낙폭주입니다. 이 업종들만 오늘따라 붙으셔도 되고요. 정말 오늘 부담되면 다음 주에 눌림목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월요일은 안 주더라도 화요일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눌림목 줄 때마다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먹을 자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융주는 많이는 못 들어올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유럽과 륙이 해결될 거고 미국에서 자산 매입 이런 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금융주도 상당히 매력은 있다. 지금 신한지주나 KB금융 이런 거는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 밸류에이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탑픽으로는 요새 종목을 거의 말씀드리지 않은 지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정유업종은 최탑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상품이 될 거고요. 상품이 되면 유가가 오를 거고 유가가 오르면 정제마진이 좋아지는 정유주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펀더멘털적으로 유동성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가는 누가 나냅니까? 배가 나냅니다. 조선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조선이 어떤 그리스 침체나 유럽 침체로 계속 안 됐는데 그거
분명히 불황을 극복할 수 있고 펀더멘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고 유동성 풀어헤치면 조선업종이 상당히 항상 강했었습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정유, 조선, 아까 말씀드린 철강, 하하, 건설 이 5개 업종을 가장 탑픽으로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차군자는 저는 계속 제외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오늘은 짓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자 이번에 나온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 또 대응 전략까지 무척이나 상세하게 짜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의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12자 투자 전략 5분의 전문가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는 대형주에 주목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Q3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박소영 대리는 낙폭과대 중대형주 매수입니다. 역시 대형주 쪽에 좀 무게를 둔 듯합니다. 정영훈 팀장은 3차 양적 완화 발표에 상승 장세를 예상했고요. 최희용 대리도 역시 그 효과를 주목하면서 특히나 금융주를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정재훈 실장은 불확실성이 소멸됐고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IT 자동차, 박소영 대리는 조선 철강 건설, 정영훈 팀장은 전기전자, 최희용 대리 은행, 정재훈 실장은 IT 소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주 알파 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예, 지금 현재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날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좀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형 섹터와 코스닥 섹터 즉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섹터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IT 소재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네. 바랍니다. 예, IT 소재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면 코스닥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대다수지만 거래소 쪽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제일모직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오히려 정책적인 수혜 삼성전자 쪽에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면 제일모직을 좀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요? 예,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코스닥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라민 HR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모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예외를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올해 말에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에 대한 관심사는 점차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라민 HR이 현재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지만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를 좀 느끼고 있다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고용 쪽의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사라민 HR 같은 경우는 지난 7년 동안의 취업 포탈 부분에서 매출 증가는 영평균 100%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나 2011년 유럽발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성장세를 좀 기록을 한 부분들을 봤을 땐 불황의 늪에 빠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2012년 상반기에도 매출이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2년간 순이익 증가율이 약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23배 수준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외 취업 포털 몬스터 월드와이드가 고성장 시기에는 30%대의 순이익 증가치를 보였고요.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3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던 그 점을 주목해 볼 때 동사 또한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게 되면 현재 전고점 부근인 19,000원대에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박스권의 탈출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매물수하고 한 이후에는 상장했을 때 최고가 부분인 25,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뭐 18,000원 부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리스크 관리상 16,500원이 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재훈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9월달 들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에서는요, 특별히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글로벌 호재들이 무척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출범 합헌 판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명백한 호재이긴 합니다만 독일의 유로존 내 입지를 고려한 조건부 합헌이라는 점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구제금융 요청을 한 국가들에게는 과연 어느 정도의 도움이 주어질지도 함께 진단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ESM 그 유럽 안전기구가 그 합헌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건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남유럽 국가들의 그 위기에 독일이 돈을 많이 쓰고 있고 현재 5천억 유로 규모의 그 ESM에도 독일이 1,900억 유로를 내기로 돼 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그것은 독일 국민의 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간 건데요. 이것이 이번에 통과됨으로써 이제 일단은 ESM 설립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을 너무나 이제 독일 국민들이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일단 1,900억 유로를 넘어서서 위기국을 지원할 경우에는 독일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이번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것이 만약 설립이 안 되었더라면은 안 되면 그야말로 유럽은 난리가 났을 건데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한 가지 또 조건이 위기국이 이제 이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국채를 이제 팔게 될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 국채를 사기로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ESM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도록 했고요. ESM에 구제금융 신청하면은 ESM이 강력한 긴축 조건을 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이나 이태리가 지금 신청을 하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 드디어 3차 양적 완화 등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큰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 설명과 글로벌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이제 오늘 새벽에 바로 발표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제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월 4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 0.25% 정도의 초저금리 기조를 2014년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2015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얘기 하나고요.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소위 오퍼레이션 투입을 해가지고 단기 국채는 이제 사들이고 장기국채를 사들이고 단기국채를 파는 이런 정책은 또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현재 좀 적극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얼마나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도 큰 영향을 좀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양적 완화 정책 때는 유로존이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금년에 유로존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미국의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은 침체는 맞겠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가 이번에 오늘 새벽에 그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 연준이 미국 경제 전망을 오히려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은 주지는 못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풀린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원화 절상의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무디스가 미국 경제의 재정 절벽을 우려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자, 미국의 부채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설명 주시죠.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현재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부채가 현재 금년 말에 이번 9월 말에
16조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6조 2천억 달러가 한 게 얼마 정도가 하면 미국 GDP가 16조 2,21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100%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유로존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유로존 17개국 평균이 95%인데 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또 한 가지는 재정 적자가 또 1조 1,280억 달러가 돼가지고 GDP의 약 7%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은 국채도 많고 재정 적자도 많은데 재정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은 국채 채무 상한선이 있습니다. 국채 채무 상한선이 16조 3,940억 달러인데 현재 미국 국채가 16조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 2천억 달러밖에 여유가 없어요. 따라서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한선을 늘리지 않으면은 국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산 통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 통제법의 적용을 받고 또 이 국채 채무 상한선을 늘리지 않으면은 내년에는 약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까지 갈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결책은 지금 미국의 여야 간에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국방비를 줄여라, 한쪽은 사회보장비를 줄여라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은 과연 어떤 형태로 제시될지 또 우려되는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은 어떠한지요?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는 경제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 한 9% 내외 성장을 해오다가 금년에 드디어 이제 지난 분기에 7.6% 성장하면서 금년 전체 성장률이 7.5% 힘들다 하는 그런 경착륙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이거는 이제 경기 부양 대책을 골몰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내놓고 있는 대책을 보면 대체로 도시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항만이라든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현재 약 1조 위안드 정도인데 이 규모는 2008년 위기 때 중국이 사회 간접 투자에 투자했던 약 4조 위안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이미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계획해놓고 실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만은 아마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지방 정부들이 상당히 빚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려대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와 함께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상세한 진단과 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마침내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내 증시도 2% 넘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차 양적 완화 이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상위 업체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보 정책과 여성 운전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낮은 보급률이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과거 주도주 역할을 했던 수출 관련 종목 대신 음식료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기 방어주를 선택할 때는 원재료 가격에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요. 관련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도 버냉키 훈풍의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버냉키 의장이 시장 예상보다 강력한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했죠.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 7일이 이제 드라기 효과였다 그러면 이번 14일은 이제 버냉키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합해 본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매달 4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을 하기로 했고, 이것은 이제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말까지 이제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치로 연말까지 매달 850억 달러의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이제 증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S 만기 시 원리금과 이자를 MBS에 재투자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현재 초저금리를 기존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하여서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얘기는 결국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걸로 인해서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그리고 모기지 시장 부양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MBS 이외의 추가 자산 매입 등 다른 정책들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재정 절벽 상황으로 갈 경우 악영향을 상쇄할 만한 정책 수단은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명의 위원이 이제 찬성을 했지만 네커 총재만 이제 좀 반대를 했던 모습인데요. 이전 QE보다는 규모는 적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이제 분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기대 요인은 중국 인민은행의 추가 금융 완화 조치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번 FOMC가 이제 기존 부양책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이 올해 연말까지로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양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경기 여건과 그리고 고용시장 부진이 반영된 일종의 하나의 이벤트로 이벤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일단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제 비중이 옮겨오게 될 것이고, 경기 방어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판매가 급증하는 자동차 용품 가운데 블랙박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리포트가 나왔다죠.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지 블랙박스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장착이 이제 막 되기 시작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가 오히려 이제 차에 이제 많이 장착이 되는 그런 시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블랙박스 시장이 초기 국면에서 이제 성숙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블랙박스 시장의 성장성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넘어서는 시장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제 손해율 하락을 반기는 손보업계의 지원, 그리고 경제 저성장과 그리고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강력 범죄가 증가되고, 그리고 여성 운전자 및 수입차가 증가되면서 수입차가 증가되고 제품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블랙박스 성장을 이끌 구조적인 요인들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0%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급률은 1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 다양한 부가기능 추가들을 통한 구매 욕구 자극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블랙박스 시장은 2013년에도 100%를 넘는 고성장이 이어갈 것으로 계속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팅크웨어와 파인디지털로 이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의 큰 폭 상승에도 파인디지털과 팅크웨어의 3년간 EPS 성장률은 각각 109%와 5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까지도 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해외에서의 성과도 기대되는 바여서 블랙박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공 대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 키포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외인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어제 QE3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어제 유럽과 미국, 이제는 유럽과 미국 양대 큰 산맥을 넘었기에 맘 놓고 매수하셔도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장이 왔습니다. 외인 오늘 큰 폭으로 매수를 하고요. 기관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만이 차익 실현성 매물 좀 내놓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자, 5장 전략을 키워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제일 먼저 현재 포트폴리오를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기존의 포트를 모두 좀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로 인해서 아마도 코스닥 위주의 포트를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외인이 방향성을 가지고 매수를 시작한 첫날 그 매수에 동참하는 것이 항상 정석입니다. 일단 유효한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나오지만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자동차 업종이 있겠고요. 또 낙폭 과대가 컸었던 조선업종, 금융, 건설업종들이 좀 포트에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큰 매수 후에 다음 주 잔잔한 매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이 좀 높아 보이지만 지금 잡아 놓으셔야 일주일 후에 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좀 발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FOMC 회의의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대부분 좀 상승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이번에 이제 회의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하방에 대한 확고한 지지선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뭐 예측이나 정도의 차이지만 하방 경직성은 뭐 말씀드리지만서도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뭐 차익 실현선 매물이나 이벤트성 돌발 악재에도 향후 3개월 정도는 장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해줘도 좋겠습니다. 그 뭐 요약하자면 빠질 때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말씀인데요. 역대로 경기부양책이 발표한 후에 3개월간은 증시가 꾸준히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발표한 이후 첫날과 두 번째 날, 보통 세 번째 날까지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그 뒤로는 뭐 소폭의 조정을 비롯해가지고 꾸준한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첫 상승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주로 포트를 좀 바꾸시고요. 수익에 좀 빠르게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상품 가격에 주목하자는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상품 가격 급등이 올 수밖에 없겠죠.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이미 좀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금 가격, 은 가격,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른 것보다도 향후 한 3개월간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오늘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철금속으로 가자면 뭐 서원 같은 종목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원유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주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정유주들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가지고 좀 그 상승폭이 높은 편이지만 지금 정도 잡아 놓으신다면은 그래도 2달 3개월을 본다면은 굉장히 좀 저점에 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에 이제 대비하시는 입장에서 상품 가격에 주목을 하시고요. 상품 가격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관심 종목 가격대까지 짧게 듣겠습니다. 예, 마편 뭐 상품 가격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GS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금년도 3분기 100% 자회사인 GS 에너지의 자산 인수 효과가 동시에 좀 동사 실적에 본격적인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좀 뚜렷하게 개설될 예정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석유 정제 마진 및 PX 마진이 개선 예상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재고도화 설비 가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좀 수익성 호전이 예상되는 점에서 주력 계열사인 GX 칼텍스의 이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GS EPS, GS 파워, 도시가스 등 전력가스 부분 계열사의 수익성을 감안한다면 유통계열 부분의 둔화세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현재 신사업 확장을 통해서 성장성 제고는 물론 향후 효과가 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굉장히 매수가 유효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뭐 시가 정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9월 16일 오후 2시에 샘플러스 김현근 재갈공명 두 분 전문위원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삼성 일문화센터 7층에서 준비된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종목 퀵 서비스 시간에도 문자와 전화로 많은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습니다.